자, 텍사스의 봄 하면은 봄, 여름, 초여름까지 이게 참 스톰 시즌이라 그러죠. 비도 오고 또 이제 그 폭우가 내리면서 우박이 많이 떨어지는데요. 이 비가 내리는 것까지 참 시원해서 좋은데 우박이 떨어지면 걱정이 됩니다. 일단 뭐 깨지지 않을까. 특히 지붕 참 고민인데요. 오늘 텍스시티 루핑의 제이윤 사장님께서 나오셔서 이 우박 피해 또 보험 클레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을 좀 잘 알기 쉽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우박 클레임 하는 분들 많으신가요? 많죠. 피해를 많이 입었으니까요. 그렇죠. 네. 요즘에 또 얼마 전에 지난 주말에도 한번 주말인가? 독립기념일 저녁인가? 그 전날 굉장히 쏟아지지 않았나요? 아, 그거는 우박은 아니었고요. 그냥 폭우? 비 정도?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우박 피해 보험 클레임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우선은 보험을 다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네. 만약에 집이 페이오프가 되셨으면은 보험이 옵션이 있으세요. 없으셔도 돼요. 근데 그러신 분들은 많이 없으시고 간혹 계세요. 집이 페이오프가 됐는데 굳이 뭐 보험이 가지고 있을 필요를 못 느끼셔서 그거를 안 가지고 계셨다가 이런 우박 피해를 입어서 이렇게 손해를 본 분들도 계시고 네. 근데 텍사스가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3월에서 5월이 이제 스톰 시즌이라 그랬어요. 네. 근데 거의 봄철이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만 봐도 이제 5월 말, 6월 초, 6월 중순 이렇게 우박이 많이 왔고. 평소보다 좀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는 2월에 왔어요. 그러니까 날씨가 점점 이게 좀 예측하기가 더 힘든 그런 이제 상황이 됐고요. 네. 그래서 요번에는 특별히 또 한인들이 또 많이 사시는 플레이노 지역하고 알렌 지역이 피해를 굉장히 많이 봤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그쪽에 이제 한창 이제 보험 클레임을 진행 중이고 이제 슬슬 이제 공사 시공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우박이 온 지가 5월 19일 날 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에야 이제 거의 시공이 들어가는 상황? 그게 어떤 뜻이냐면은 이제 벌써 한 달 반 정도가 지났는데 이제 보험 클레임 프로세스가 그 정도 이제 걸린다는 소리예요. 워낙 많아서 그런가요? 아니요.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다 틀리고 이제 보험 회사마다도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을 좀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본인이 이제 가지고 계시는 커버리지 같은 것을 좀 파악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손님들을 많이 뵙다 보면은 이제 본인의 이제 집 보험에 관해서 이렇게 많은 정보를 알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좀 그런 거를 좀 뭐라 그러죠? 좀 리마인드를 제가 시켜 드리고 싶어 가지고 좀 잘 알고 계셔야지. 이게 솔직히 조금만 내가 잘못 알갖고 이렇게 팔레시를 조금만 바꾸면은 만약에 이런 피해를 입으셨을 때 이제 본인이 손해를 보실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손해 보는 뭐 금액이 뭐 한두 푼이 아니고 네. 뭐 몇천 단위로 갈 수가 있으니까 예, 그거를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선은 이제 디덕터블 네. 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혹시 디덕터블이 뭔지 아시고 계시나요? 정확하게 텀으로? 일단 제가 어느 일정 금액까지 내는 거잖아요. 그걸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보험에서 이제 커버를 해주고 그런 거 아닌가요?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비슷하지만 맞진 않아요. 네. 디덕터블이라고 이제 생각해 보시면 디덕트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 뺀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험회사가 뭐 이제 본인이 덜 내는 게 아니고 보험회사에서 줄 돈을 빼고 준다는 소리예요. 네. 네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차 생각하시면 뭐 이제 난 500불 디덕터블이야 뭐 다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런 거 많이 가지고 계신데 이제 집 같은 경우는 텍사스가 이제 거의 미국 전역에서 집 보험이 거의 제일 비싸요. 네. 예. 그리고 디덕터블도 거의 제일 비싸요. 그래요? 네. 타주 뭐 이런 피해가 많이 없는 자연재해 피해가 많이 없는 지역을 보시면 클레임 하면은 뭐 집
보통 집 같은 경우 뭐 디덕터블이 집인데 500불, 1000불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요즘 텍사스 같은 경우는 이제 퍼센티지로 가요. 예, 그래서 뭐 1%, 1.5%, 2%로 가는데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1%다. 그러면 이게 뭐에 대한 1%냐? 이제 한인들 많이 사시는 동네를 보면은 보통 뭐 그래도 굉장히 뭐 디센한 하우스 예를 들어서 뭐 얘기를 들면은 뭐 한 3천 스퀘어 푸트 되고 2층 집 뭐 이런 뭐 서버브 좋은 동네 이런 데 하면은 한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집 밸류가 뭐 4, 50만 불 정도 했어요. 네. 그럼 50만 불이라고 치면은 네. 거기서 1%면은 5천 불이에요. 그렇죠. 디덕터블이. 근데 이제 2023년이잖아요. 그 집이 지금은 80만, 90만이 됐어요. 네. 거기 1%는 8,000불, 9,000불이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벌써 디덕터블 금액이 틀리고요.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이 보험회사들이요. 굉장히 여러 보험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네. 예. 그런데 이 보험회사들이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합니다. 예. 그거는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예. 그렇다면 이게 무슨 소리냐? 보험회사들이 지난 수년간 이 텍사스에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었어요. 특히 네. 우박 피해, 뭐 스톰 피해, 뭐 토네이도 피해,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제 내준 금액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거를 얘네들이 어떻게든 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를 바꾸냐면은 디덕터블을 이제 1%를 없애버렸어요. 어떤 보험회사는. 네. 그래서 이제 스타팅이 2%예요. 네. 어떤 보험회사는 1.5%, 5%까지 봤어요. 예, 그러면 한번 아까 그 알렌 집을 생각을 해볼게요. 3, 4년 전에는 1%에서 한 5천 불 정도 디덕터블이 됐는데요. 지금은 80만 불이라고 칠게요. 예를 들어서 집값 밸류가 올라가지고 근데 2%밖에 안 돼요. 2%가 스타팅이에요. 그 2%면 16,000불이에요. 불까지는 내가 돈을 내야 되는 거네요. 아니요. 그 개념이 이제 그걸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네. 이제 이런 우박 피해를 입으면은 보험회사들이 나와서 얘네들이 인스펙션을 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우박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아이템들에 대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측정을 해가지고 금액을 이제 주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박이 오면 딱 지붕만 망가지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붕, 걸어가 이제 물바지가 있고 뭐 펜스 같은 것도 망가지고 그리고 뭐 창문 특히 그 윈도우 스크린, 방충망 같은 게 많이 망가져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합해가지고 이제 금액을 측정을 하게 되는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뭐 금액이 많이 올랐어요. 예전보다는. 안 그래도 뭐 자재고 뭐 인건비고 다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이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한 뭐 2만 불이 나왔어요. 토탈이. 예? 그런데 디덕터블이 16,000불이에요. 그럼 보험회사에서 주는 건 4,000불이겠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보험회사의 레코드 상에는 우리는 2만 불을 페이했으니 이제 본인이 알아서 업자를 선정을 해서 2만 불어치를 고쳐라.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근데 정작 이제 홈오너가 받는 돈은 4,000불이에요. 네. 그거 갖다가 할 수가 4,000불 갖다 솔직히 고칠 수는 없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조금 스터디를 해보시고 본인의 커버리지 같은 거를 잘 이렇게 들어 놓으시면 아무래도 이런 특히 텍사스는 언제 우박이 어디서 올지가 아무도 모르잖아요.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에 대한 아마 도움을 좀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혹시 지금 말씀하신 커버리지 익스클루전 이런 거는 아니죠? 예, 그거는 제가 말씀 안 드렸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익스클루전이 많이 있어요. 네. 예, 어떤 거가 있냐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붕만 나오는 게 아니고 지붕. 그리고 지붕도 보면 이제 지붕은 보통 싱글이 거의 많거든요. 싱글이라는 그게 자재인데요. 근데 거기에 지붕만 딱 올라가 있는 게 그 위에 액세서리 같은 게 많이 올라가 있어요. 무슨 플러밍 파이프이라든지 뭐 퍼네스 파이프, 그다음에 벤틸레이션 뭐 여러 가지들이 올라가 있는데 이제 익스클루전이 요즘에 가장 많은 게 뭐냐면은 코스메틱 익스클루전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박으로 데미지가 났지만 아직은 펑셔널하다.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뭐 찌그러는 졌지만 아직도 사용하는데 지장은 없으니까 이거는 돈을 줄 수가 없다. 네. 이런 익스클루전이 있어요. 특히 이제
쇠, 메럴에 관한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붕 위에 그 액세서리 중에서 메럴로 있는 것들이 꽤 있고, 그리고 가장 큰 것이 거럴이에요. 예, 거럴 익스클루전. 그러니까 거럴 익스클루전은 없는데 이제 메럴, 코스메틱 익스클루전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거러가 많이 막 이렇게 딩이 많이 가고 그 다음에 뭐 찌그러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직도 펑셔널하기 때문에 이거는 줄 수가 없다. 네.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이제 많은 경우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호머너들이 이런 걸 모르고 계세요. 본인의 커버리지가 익스클루션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전혀 모르세요. 그리고 본인이 심지어는 2%인지 1%인지 1.5%인지 5%인지도 몰라요. 이제 그게 좀 안타까운 거죠. 이제 저는. 예. 그럼 혹시 이제 보험 클레임할 때 뭐 만약에 이제 클레임하기 전에 이제 우리 집 우박 맞았어요. 네네. 팩시트에 전화를 하잖아. 우리 집 우박 맞았어요. 네네. 지붕 우박 맞았어요. 그러면은 혹시 그 가정에서 갖고 있는 보험 팔리시, 커버리지 이런 거 약간 설명도 좀 해주시나요? 이제 저희가 처음에 하는 것은 우선은 가서 저희가 그 인스펙션을 공짜로 해드려요. 네. 그 집의 상황을 봐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이제 우박이란 것이 보통은 이렇게 스트레이트 다운 내리질 않아요. 그때 스톰이 오면서 이제 바람과 함께 막 오기 때문에 막 이렇게 한 디렉션으로 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지붕을 봐면은 앞면, 오른편, 왼편, 뒤편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쳤다 그러면 지붕이 보통 앞면하고 오른편만 맞아요. 근데 이제 보험회사들이 와서 얘네들이 이제 이런 거를 인스펙션을 할 때 이제 앞면, 오른편, 왼편, 뒤편을 다 따로따로 얘네가 검사를 해요. 네. 그래서 3면 이상 데미지가 있으면 이제 전체를 갈라고 해줘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일은 가서 처음에 인스펙션 할 때 여러 가지 이런 거를 다 고려해서 다 쳐다보죠. 그래서 봤는데 2면밖에 안 맞았어. 근데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4면 다 맞았어. 이제 그렇지만 제가 이제 호머너한테 이제 애프터 저희가 본 다음에는 이제 호머너한테 여쭤보죠. 그럼 보험회사가 어디십니까? 그 팔리시 뭐 커버리지 덱 페이지라도 보여달라 그러면 덱 페이지에도 대충 그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걸 저희가 확인을 해드리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이 보험회사가요. 보험회사마다도 또 성향이 다 틀려요. 그래서 저희가 솔직히 싫어하는 보험회사들이 몇 명 있어요. 제가 지금 방송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이거는 이 인더스트리에는 진짜 다 아는 팩트예요. 팩트. 너무나도 돈을 정말 너무 까다롭게 안 주려고 너무나도 너무 힘들게 하는 회사가 있고요. 또 어떤 회사는 돈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100불을 줘야 된다 그러면 80불밖에 안 줘요. 절대 더 안 줘요. 그 자기 회사 팔리시래요. 이제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호먼한테 뭐 이걸로 들으셔야죠. 이렇게 할 수가 없고 뭐 그분이 가지고 있는 걸로 저희가 워킹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희가는 이제 여러 가지 모든 상황을 파악을 한 다음에 이제 호먼한테 이제 저희가 서제스션을 드리죠. 지금은 클레임을 뭐 하시지 말고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번에는 클레임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가 손님 중에는 솔직히 예전에 데미지가 있어서 클레임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거는 지금 가지고 계신 커버리지가 너무 안 좋으니까 차라리 보험을 바꾸셔라 지금 좋은 걸로 그래갖고 하셔라. 그래갖고 요번에 그렇게 해서 몇 년 전에 바꾸셔서 요번에 지금 하시는 손님도 있어요. 네. 그럼 일단 한번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아시다시피 방금 저기 국장님도 저한테 얘기를 했지만 막 전화도 오고요. 피해가 이제 심하게 온 지역 아니면은 문을 엄청 두들겨요. 자기 집에 와가지고 이제 귀찮을 정도로 이제 지붕하는 회사들이. 예. 근데 이제 거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 그 조심해야 될 건 저희가 잠깐 노래 듣고 와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네. 네, 좋은 아침. 지금 텍시티 루핑의 제이윤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지붕에 관해서 또 얘기 또 계속 해주시죠. 네. 그래서 아까 뭐 잠깐 그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여긴 스톰 체이서가 많아요. 예, 그게 어떤 뜻이냐면 스톰을 체이스하는 분들이에요. 이제 컨트랙터인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뭐 오하이오 컨트랙터인데 텍사스에 우버가 오면 여기로 와요. 예. 네, 봤어요. 예, 그런 거 많습니다.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여기 뭐 계속 있질 않아요. 몇 달 있고 가세요 또. 그래서 만약에 그분들한테 만약에 서비스를 받고 했다 하면 나중에 무슨 뭐 몇 년 후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전화하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은 로컬에 있는 그런 분들을 찾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클레임을 하면 굉장히 애매하게 갈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지붕이 뭐 2면만 맞았다든지 이런 게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그런 거는 클레임을 저는 안 하겠다고 권해드려요. 하지 마시라고. 그렇지만 이 이제 집 문 두들기거나 전화가 오거나 이런 업자들은요 100% 클레임 하라 그럽니다. 데미지 없어도 해요. 왜냐하면 클레임을 우선 해야지 자기네들이 벌 수 있는 찬스가 생기니까요. 무조건 하라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조심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또 여기 보니까요. 리플레이스먼트 커스트 밸류하고 액추얼 캐시 밸류하고 네. 요게 또 뭔지. 네.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가 아까 제가 디덕터블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보험회사에서 돈을 한꺼번에 다 주질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example로 제가 넘버를 그냥 throughout 해볼게요. 좀 쉽게.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에서 replacement cost value는 이제 그냥 총 금액, 이제 전체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 금액이 뭐 한 2만 불 나왔다고 칠게요. 뭐 지붕 고치고 걸어 고치고 펜스 고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이제 디덕터블이 있겠죠. 네. 예를 들어서 그냥 디덕터블 5,000불이라고 정해 볼게요. 네. 그럼 우선 디덕터블을 빼요. 그럼 15,000불을 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보험회사가 15,000불을 안 줘요. 그래서 여기서 ACV, Actual Cash Value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건 이제 현재의 그 value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붕을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지붕을 보면은 저희가 보통 많이 쓰는 거 이제 라미네이트 싱글이라 그러는데 그거를 30년 30year 싱글이라 그래요. 30year 싱글인데 그러면은 30year 싱글인데 10년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 생명의 3분의 1을 쓴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감가상각란 걸 해요. 그게 이제 depreciation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아이템에 관한 것을 3분의 1을 홀딩을 해요. 보험회사가 감가상각을 해요. depreciation을. 그래서 만약에 뭐 지분값이 뭐 15,000불이에요. 2만 불 중에서 거기서 3분의 1이면 5,000불이잖아요. 5,000불을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공사를 다 하고 업자가 공사했다는 증거와 뭐 이런 거 사진 보내고 뭐 이런 거 다 할 때까지. 그래 얘네가 확인을 해서 아 이건 이제 새 거가 됐구나 하면 이제 depreciation을 release 해준다 그래요.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RCV가 있고 ACV가 있는데 그래서 처음 받는 책은 ACV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value의 그 금액만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토탈이 2만 불이 나왔어요. 예. 근데 디덕터블이 5,000불이에요. 그러면 이제 15,000불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감가상가가 5,000불이 있어요. 네. 그럼 5,000불을 빼고 이제 처음 책을 10,000불을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공사를 다 하고 나서 이제 증거 다 하고 보험회사에서 확인하고 나면 나중에 5,000불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이제 depreciation이라 그래요. 네. 감가상각.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험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뭐 커버리지가 있고 팔리시가 있다 하는데 어떤 팔리시는요. ACV only 팔리시가 있어요. 그건 어떤 소리냐? depreciation을 못 받는다는 소리예요. 아, 그런 팔리시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근데 홈오너가 이걸 알까요? 모르죠. 그리고 또 어떤 보험회사는 예를 들어서 이제 지붕 age, 지붕이 얼마나 오래됐냐를 텍사스 특히 달라스는 굉장히 예민해요. 특히 이제 아시다시피 뭐 집을 사고 파시거나 할 때 지붕이 거의 굉장히 큰 아이템으로 이게 되거든요. 이 지붕이 얼마나 됐냐, 오래됐냐, 뭐 10년이 넘었다 그러면은 거기서 뭐 더 니고시에이트를 하는 경우도 있고, 지붕이 새 거다 그러면 뭐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거래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어떤 보험회사는요, 예를 들어서 10년이 넘어갔어요, 지붕이.
지붕 에이지가 그러면 원래는 RCV였어요. 이제 다 받을 감가상각까지 디프리시에이션까지 받을 수 있는 팔러치였는데 10년이 넘어가니까 갑자기 바뀌어요. ACV 온리로. 그런데 호모노는 그건 몰랐어요. 저는 그런 경우도 봤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험이란 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 커스터마이즈를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네. 예. 근데 이제 본인이 보통은 그 약관 같은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잘 이해하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에이전트한테 잘 알아서 해달라고 맡기시는데 그냥 맡기시는 것도 좋지만 앨리스트 중요한 것들은 본인이 알고 계시는 게 좋지 않나. 예. 왜냐면 지금 이 케이스만 들어도 감가상각을 만약에 못 받는다고 하면은 보험회사에서는 2만 불 내준 거예요. 근데 정작 받은 것은 10,000불밖에 없어요. 그러면 수리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본인이 아웃파켓으로 10,000불 하시고 고치셔야 돼요. 그러면 나 안 고치면 어때? 그냥 뭐 아직 비도 안 새는데 오케이. 요 또 제가 시나리오를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우박 맞았는데 우리 집은 뭐 비도 안 새고 뭐 괜찮은데 괜찮겠지.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지붕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예. 이 텍사스 특히. 그래서 10년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보험회사들이 커버리지를 안 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을 찾기가 힘드실 수가 있어요. 아니면 보험료가 굉장히 올라간다든지. 그리고 또 만약에 뭐 10년 후에 집을 파실 계획이 있거나 뭐 어떤 경우가 생길지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뭐 올해 내가 우방을 맞았는데 그냥 클레임도 안 하고 안 고쳤어. 근데 한 10년 후에 파실 계획이야. 근데 그 10년 후에 분명히 이제 지붕 고치라고 나와요. 그럼 그땐 클레임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클레임 할 수 있는 기간은 데미지 난 날짜로부터 1년입니다. 1년 안에 클레임을 하셔야지 이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사는 지역이 우박 피해를 크게 입었다. 그럼 클레임 하시고 고치시는 게 맞아요. 예. 만약에 안 고치신다? 그러면은 언젠가는 이제 본인이 나중에 이제 내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네, 네. 일단은 우박을 맞았다 그러면은 일단은 우선은 확인을 받아보시는 게. 그럼 텍스시티에 전화하면 되는 건가요? 그럼요. 저희 전화하면 저희는 언제나 인스펙션은 공짜예요. 예. 우박 맞았다. 우리 손해 입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텍스시티에 전화를 해서 우리 팔라시 이거 잘 모르겠는데 그럼 또 설명해 주시고. 네, 그럼요. 변정해 주시고. 네, 그럼요. 예.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입장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저희는 솔직히 인스펙션하고 뭐 팔리시 받으려 이렇게 해서 돈을 벌진 못해요. 결국에는 보험회사에서 돈이 나와서 지붕을 고치라고 해야지 저희는 시공을 해야 돈을 벌 수 있는 회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든 시공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고 싶은 게 저희 마음이고 그렇게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네. 근데 각자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상황이 틀리겠지만 저희는 그런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이제 대충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알고 있고 또 뭐 A라는 보험회사, B라는 보험회사, C라는 보험회사 이런 거에 성향을 또 잘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만약에 좀 애매해요. 그런데 뭐 A라는 보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해봅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좀 많이 맞았는데도 이 회사다 그러면 이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저희는 이제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또 웃긴 게 이 인더스트리가 보험회사마다요 또 이게 항상 이게 수시로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지금 까다롭게 구는데 이게 계속 그럴 거냐? 그렇지도 않아요. 내년 되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인더스트리에 대한 굉장히 좀 예민하게 그런 뉴스 같은 걸 접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경우가 한 번 있었어요. 어떤 CEO가 있었는데 A 회사에서 있는 CEO가 B라는 회사로 옮겨갔어요. 네. 근데 원래 A라는 회사가 되게 까다로웠거든요. 근데 얘네가 또 오히려 좀 괜찮아지고 이 CEO가 없어지고 나니까 그리고 새로 옮겨간 B 회사가 또 굉장히 까다로워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정보 같은 것들은 저희는 이제 보험 이런 관련된 어저스터나 이런 사람들 많이 이렇게 만나고 얘기하면서 그런 거를 이제 수집하고 또 저희가 또 저희 나름대로 파악을 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저희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네. 혹시 지금
아니요. 시간이 아무래도 저희가 많이 지난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요. 또 다음번에 또 나와주셔. 다음번에 나오셔서 클레임하는 순서라든가 네네네. 차근차근 그럼요. 알려주시면은 네네. 진짜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저도 많이 배웠어요. 네. 예, 저는 몰랐던 사실들도 알게 되고 그냥 예. 막연히 그냥 뭐 클레임하면 되지 뭐 이러고 있었는데 진짜 그 팔러스에 이런 사항들이 있구나. 저도 집에 가서 한번 봐야겠어요. 이제 네. 저는 이제 이 올해의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그렇죠. 것만 생각을 했지. 많이 올랐어요. 예. 또 이런 자세한 세부 사항은 그렇죠. 살펴볼 생각을 못 했거든요. 네네. 오늘 또 새로운 것들 알게 돼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스톰 체이서들 말 듣지 마라. 네. 그거는 확실해요. 배웠어요. 많이 오거든요. 한번 맞아요. 쏟아지고 예. 나면은 예. 계속 와요. 저기 맞아요. 옆집 이 집 저 집 할 건데 같이 하라고 그러고. 예. 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진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텍스시티의 재윤 대표였습니다.